네, 다음 순서는 섹션 3, 서로가 구해주는 세상, Rescue Each Other의 주제로 말씀해 주실 119 레오의 이승우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19 레오의 이승우라고 합니다. 네, 우선은 되게 이렇게 또 오프라인이 아닌 이런 온라인 공간에서 만나 뵙게 되니까는 새로운 경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가운데를 잘 못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좀 찾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사실 패션 퓨처스라는 이름 자체도 옆으로 좀만 더 갈까요? 아, 네. 아, 네. 아,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제 앞에 이렇게 뭔가 청자분들은 안 계시고 모니터와 카메라가 있는데 이제 네. 모니터보다는 카메라를 봐달라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또 제 모습이 이렇게 바로 미러링으로 보이니까는 또 새로운 경험이고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또 마지막 발표를 맡게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막중한 임무를 맡은 느낌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앞에 1, 2 세션에서 어떻게 보면 패션 산업에서 ESG에 대한 영역들을 많이 다 다뤄주셨기 때문에 이해도가 높으신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 브랜드를 조금은 더 세밀하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발표 이제 정식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살짝 긴장을 풀고 있는데 네, 긴장을 점점 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위에 앞에와 같은 목차로 좀 전달을 해보려고 하고요. 저희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고, 그리고 글로벌에서의 그런 ESG들이 왜 관심이 갖게 됐는지, 저에 대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뭐이 부분은 QA에서도 한번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로 이제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는 우리가 함께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까지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은 저희 119 레오 앞에서 잘 설명을 주셨는데 서로가 서로를 구하다라는 레스큐 이치 아더의 앞글자를 따서 알리오라는 이제 119 레오라는 이름을 짓게 됐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저희는 실제 소방관님들이 생명을 구할 때 입었던 방화복이라는 것을 업사이클링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방화복이라는 것은 소방관이 생명을 구할 때 반드시 입어야 되고 그리고 그래야만 소방관도 안전할 수 있고 소방관이 안전해야 다른 그 구조를 받으시는 분 또한 역시나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소재입니다. 이러한 소재를 저희가 관심 갖게 된 그런 배경부터 좀 찬찬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처음부터 이 방화복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업사이클링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었고요. 저희 처음 시작은 이제 소방관님들이 우리를 구해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소방관님들을 구해드릴 수 있을까? 라는 좀 단순한 궁금증에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소방관님한테 그런 관심이 되게 더 많이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좀 더, 그러니까는 안전이나 생존과 관련해서 되게 좀 어, 깊은 관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건물에 들어왔을 때 이 건물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어떡하지? 뭐 그런 괜한 걱정들이 되게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한 현장에선 항상 소방관님들이 사람을 구하기 때문에 소방관님들에 대한 리스펙이나 이런 공감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관님들은 그럼 우리를 구해주시니까는 이분들을 어떻게 구할까라는 궁금증에서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는 소방관님들을 이제 만나 뵀는데, 대부분 되게, 그때 당시에는 저는 뭔가, 뭐 장비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되게 저한테 많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소방관님들을 인터뷰할 때는 사실 이미 장비 부족에 대한 문제들은 되게 많이 해결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새롭게 들은 문제는 암투병하는 소방관이 있고, 이 암투병하는 소방관 분들이 그런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시는 소방관님에 대한 스토리를 들었을 때 이분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됐었고, 여기에서 제 마음을 또 한 번 더 울렸던 것은 저희 모티브가 됐던 이 고 김범 소방관님의 유언이 내가 단순히 이제 병에 걸려서 죽은 아빠가 아니라 소방관인 아빠로서 기억되고 싶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이제 아버지에게 유언을 남기셨는데 이것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소방관 개인이 단순히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3대에 걸친, 그리고 그 가족, 그 더 넓게 본다면 소방관 전체에 대한 그런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인식에서부터 이분들을 꼭 뭔가 도와드리고 싶고 이분들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생각을 그러면은 뭐 다양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앞에 보이시는 화재 현장이 떠올리게 됐고, 당연히 이 화재 현장에서는 소방관들을 지키는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는 당연히 방화복이라는 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화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소방관을 좀 유일하게 지켜주는 옷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방관이 짊어지고 있는 이 산소통조차도 소방관 혼자만 쓰는 산소통이 아니라 다른 요구조자가 있으면 자기가 구조하는 사람에게 이 산소를 나눠줄 수 있게끔 장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소방관들이 쓰는 장치들은 굉장히 다른 누군가를 위한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방화복은 어떻게 보면 화재 현장에서 이것을 벗어서 그 구조하는 사람한테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소방관을 유일하게 지키고 어떻게 보면은 소방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너무나 잘 담아낼 수 있는 소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걸 가지고서 뭔가를 만들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현재 저희 비즈니스인 이제 폐방화복을 활용한 방화복 업사이클링 가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는 이제 소방 안전 장비로까지 확장이 돼서 소방 방화복, 소방 호스, 뭐 그 이외의 소방과 관련된 기타 다양한 장비들을 업사이클링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런 업사이클링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부금을 마련해가지고 암투병 소방관님들한테 전달을 처음에 드렸어요. 왜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창업이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소방관님들을 지원하고 돕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일 컸었고, 이때 당시에는 저희가 모금했던 금액의 수익 전부를 이제 암투병 하시던, 그러니까 고 김범 소방님의 유가족분들에게 전달을 드리려고 가져갔었는데, 이분들께서 우리는 기부금을 받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봤을 때에는 우리보다도 사실 더 어려운 암투병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너희가 도와줬으면 좋겠고, 그분들까지 사실상 이런 권리가 보장이 돼야지만이 이 사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너무나 이거를 단순하게만 생각했구나. 내가 방화복을 그냥 업사이클링 하려고만 생각했고, 이것에 대한 뒷단계인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고 싶었던 소방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권리 보장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미흡했구나라는 반성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암투병 소방관 두 분에게 저희가 기부금을 전달 드리게 됐었는데, 이 과정에서 그 암투병 소방관 두 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저는 목격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 문제는 정말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문제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환경 문제도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만은 이 소방관들의 권리라는 건 역시도 지금 당장 우리가 함께 행동에 옮기고 실천해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때부터 이것을 뭔가 더 다른 방식, 그러니까 업사이클링 이외의 다른 문화를 만드는 방식으로까지 접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이것을 우리가 처음 공감했던 그 내용들을 소비자분들한테 전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 우리가 왜 방화복을 가지고서 이 가방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는지도 다른 뭔가 작품 활동들을 통해서 이것을 간접적으로 좀 더 설명하게 되면은 우리가 말하는 서로가 서로를 구하다라는 레스큐 이치 아더의 가치를 더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전시를 준비했었고, 이 전시 현장에 대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서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이런 전시 활동을 진행했었고, 이 전시 이외에도 소방관님들이 직접 이제 연사로 나서서 이제 우리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고객분들에게 전달하고 또 방화복에 대한 스토리들도 같이 전달하는 활동들도 했어서 이 토크쇼 영상 역시도 같이 보고 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멋있는 소방관님이 옷도 벗어주세요. 이쪽으로 오셔서 듣고 가세요. 우리 집은 가난한데 마누라를 잘하다 가지고 돈이 좀 많아요. 그래서 가끔 직원들 하시는 거 사줍니다. 그래서 인기가 좋습니다.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게 골목길 안에 불법 주차를 하지 말아주세요. 3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30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영웅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소방관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때 제가 앞에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기부금으로 전액을 다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 때 당시에 토크쇼랑 전시회를 할 돈이 없었어요. 이제 팀 자체에는 돈이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은 하긴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저 당시에 저의 그 개인적인 이제 사비로 한 1,000만 원, 저 때 당시에 저는 이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 때 당시 저에게 한 1,00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엄청 큰 결심을 해서 이제 1,000만 원을 제가 갖고 있던 돈 1,000만 원 이제 써가지고 저 전시랑 이제 토크쇼를 만들게 됐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근데 앞서서 기부금을 전달드렸던 과정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전시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 거기에는 저희 제품을 구매해 주신 분들도 있었고 혹은 이제 그 암투병 소방관님들의 동료분들도 같이 계셨는데 저희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도 온라인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서 잘 몰랐었는데 이런 진한 스토리가 있는지까지는 몰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실제 유가족분들이라든지 그 동료분들께서는 가장 감동스러웠던 것이 우리가 이분을 사실 제대로 추모할 만한 공간 자체가 없었는데 너네가 그 기업이 할 수 있는 활동을 넘어서서 이런 추모의 공간까지 만들어줬던 것이 너무나 고맙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고자 했던 근본적인 일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매년 그렇게 막 1,000만 원 혹은 나중에 가서는 더 점점 더 퀄리티가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는 사실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 이것을 이제 비즈니스로 만들어서 방화복을 업사이클링하고 이거에 대한 수익금을 기부하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문화 활동들을 같이 연계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창업을 하게 됐었고 저희 그래서 129레오라는 이제 회사가 설립이 되고 129레오라는 브랜드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9레오라는 브랜드는 생명을 구한 가치를 담은 서로가 서로를 구하는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파트너들과 저희도 함께 하고 있는데 사실 앞서서 뭐 제니클로젯에서도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과 콜라보 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콜라보에 대한 얘기는 조금 넘어가고 저희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했던 것 중에 큰 것이 뭐 갤럭시 Z 플립 3랑 브랜드 콜라보를 했던 것이 가장 컸던 것 같고 이 부분은 뒤에서 뭐 QA를 주시게 되면은 조금 더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파트너들과 같이 가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ESG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사실 ESG가 네 그쵸 제 앞에는 아무도 없지만은 아마 댓글로 막 이렇게 막 질문도 미리 써주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ESG 당연히 아마 앞에서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알고 계실 텐데 혹시 그러면 알고 계신 걸로 하고 조금 넘어가서 결국에는 사회와 환경 그리고 그 지배구조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이 왜 그 얘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히 뭐 이런 생각을 평소에도 하는 건 아니고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 생각을 해봤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ESG를 중요시 여기지? 환경에 대해서 왜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사회에 대해서 왜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또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왜 요즘에 들어서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걸까? 라고 봤을 때는 저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것 같았어요. 네. 왜냐면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면서 우리는 이상기후를 사실 맛볼 수밖에 없는 거죠. 가을이 분명히 온 것 같은데 아침에는 엄청 너무 추운 것 같기도 하고 저녁 때가 되면 또 다시 추워지고 근데 또 낮에는 너무 더운 것 같기도 하고 기온이 너무 이상한 거죠. 그리고 또 갑자기 최근에는 이제 뭐 해외 사례이긴 하지만은 뭐 LA에서 뭐 폭설이 오기도 하고 폭염이 오기도 하고 그러한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상기후라는 것이 피부에 너무나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에 관심을 갖기 싫어도 가질 수밖에 없고 우리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돼 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사회적인 뭐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회적 불공정이 굉장히 많아졌고 어떻게 보면 요즘에 뭐 K자 곡선이라고 해서 빈부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지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뭐 요즘 뭐 오징어 게임에서 유행하는 우리 모두 다 죽어라는 그런 말이 떠오를 정도로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조금은 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더 얘기해야 되고 소비하는 데에도 반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사실 지배구조와 관련돼서도 결국에는 뭐 갑질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 틀리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 결국에는 이 기본적인 우리의 피부에 와닿아 있는 것이 이미 ESG고 ESG라는 것이 멀리 있지 않은 이유가 어떻게 보면 우리 피부에 이미 다 맞닿아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환경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탄소 배출이 패션이 환경과 왜 또 밀접하냐도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탄소 배출이라든지 우리에 관련된 다양한 환경 문제들을 이미 많은 포션을 패션이 차지하고 있고 패션이 변화하지 않으면은 우리 환경을 구해낼 수 없기 때문에 패션이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더 많이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결국에는 사회 공동체라는 것도 결국에는 브랜드라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요즘에 브랜드들이 좀 더 예전보다 더 많이 곽강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내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어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은 1인 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 브랜드를 잠깐 사용하는 것 혹은 내가 이 브랜드를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 사회 문제에 동참하고 있고 관심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회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ESG 패션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야 되냐라는 질문을 한다면은 당연히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당연히 질 좋은 걸 만들어야 되고 당연히 건강한 브랜드가 돼야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ESG 브랜드의 본질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제품을 사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한 번만 쓰고 버릴 수밖에 없는 제품은 사실 환경을 오히려 더 폐기하는 거, 더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환경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질 좋은 제품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이상의 브랜드를 어떻게 입힐 것이냐 그리고 우리는 고객들과 어떤 문화적 코드를 같이 할 것이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119 레오는 소방관을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계속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 활동들에 대해서 공유를 드려봤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가 ESG라는 것을 해외로부터 많이 수입을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으로부터 혹은 일본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수입해오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우리가 단순히 수입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델을 수출할 수 있는 길까지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분해하는 과정들에 있어서 방화복을 수거하고 분해하는 과정을 지역 자활들과 함께 하고 있어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은 해외까지 미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선진 사례를 만들고 그 사례를 해외로까지 수출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QA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승호 대표님의 너무 감동스럽고 우리가 한 번쯤 뭔가 되돌아보는 그런 강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요. 박수. 자, 이제 그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기존에 들어왔던 그 소재와 좀 다른, 색다른 그런 또 소재가 다루어졌기 때문에 질문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 질문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손을 드는 기능을 누르시면은 저희가 그 마이크를 켜드리면 음성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럼 저희가 모바일 상품권 더 적극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읽어서 여러분께 또 답을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질문이 역시 네, 우리 곽재민님께서 마이크 질문해 주셨습니다. 마이크 켜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재민님. 지금 체크가 안 되고 있나요? 곽재민님. 예. 네, 나오셨네요. 예.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질문은 ESG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나 그 순간이 계셨다면 언제일까요? 네. 눈물이 날 것 같아. 왠지 이 사업이 그렇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사실 네. 사업을 하면서 일단은 너무 힘든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당연히 매출이 안 나오고, 월급 못 주고, 네, 제 월급 못 가져가고, 이런 것들도 당연히 힘든 스토리겠지만은, 네. 사실 저는 그런 것들은 제가 ESG 사업을 안 했더라도 사업을 했다라면은 당연히 겪었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오히려 저희가 ESG 사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암투병 소방관님의 그 별세 소식을 들었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대학에서 창업을 했었기 때문에 제 주변에서 사실 누군가가 돌아가신다라는 게 겪어본 적이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람이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은 다 죽긴 하지만은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을 직접 느끼게 됐다는 게 제일 힘들었고, 사실 근데 그때 어떻게 보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결국에는 암투병 소방관님들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괜히 내가 그분들한테 희망만 이렇게 부재질하고, 내가 잘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했었는데 그 유가족분께서 오히려 연락을 주셔서 너가 혹시 그런 생각하고 있을까봐 연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너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암투병 소방관 이만큼까지 알려졌고 최근에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승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너네가 만든 큰 변화다. 너네한테 너무 고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또 다른 동기가 됐었고 너무나 힘든 점이지만은 저희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지 않을까. 네. 일단 박수를 좀 쳐드립니다. 왜냐면 그래요. 진짜 그 사업에 휴머니즘이 묻어 있다 보니까 그 아픔이 더 컸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질문해주신 우리 아까 곽재민님이신가요? 네. 질문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희가 모바일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은 여러분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자, 다음 질문 들어볼게요. 119 레오의 현재는 소재와 스토리가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소방관 대표 브랜드라는 목표를 위해 119 레오의 그 다음 스텝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저희가 지금 계속 찾고 있는 모멘텀인 것 같고요. 아. 소방관을 대표하는 브랜드로서는 결국에 소방관이라는 것이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네.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저희는 그것이 일상 속의 안전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저희 제품이라는 것이 좀 더 우리 제품을 썼을 때 더 안정감을 느끼고 트렌디함을 느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안전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네. 당연히 패션이기 때문에 트렌디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그 앞서서 우리는 소방관을 대표하기 때문에 소방관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그런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제품을 계속적으로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뭐 친환경이라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안전은 어디에나 그러니까 사실 우리 소재에서 뭐 발암 물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나오는 그런 뉴스들도 우리가 많이 접하잖아요. 그런데 이 친환경이 기본이 있다라면 당연히 우리가 믿고, 그죠? 소재를 네, 연구하실 것 같아서 더욱더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또 이 질문해주신 분에게 저희가 선물을 드리죠. 왜냐면, 그 현재의 소스와 스토리가 큰 힘이 되었다. 이런 또 이 감동스러운 메시지까지 주셔가지고, 네, 선물을 드릴게요. 마이크 질문이 또 있습니다. 임기철님, 마이크 질문해 주셨는데요. 지금 연결이 되었을까요? 임기철님. 목소리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런 좋은 제품을 전국의 소방관들 다 알고 계시나요? 또 그리고 아니면 그거를 또 홍보할 생각은 없나요? 네. 소방관님들이 사실 뭐 다 알고 있다, 뭐 아니다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실제 저희가 소방관님들이랑 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뭐 전국의 방화복 수거율로는 저희가 한 20% 정도를 방화복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는 당연히 저희를 알고 계신다, 100% 알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이상의 확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뭐 조금 특별한 걸로는 저희가 소방관님들한테는 오프라인에서 119 할인이라는 것을 또 적용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할인. 네, 그래서 할인을 또 적용해드리기 때문에 네. 저희가 또 이제 백화점 위주로 어떻게 보면은 유통을 하고 있는데, 네. 백화점들에 오셨을 때 어떻게 보면 나 소방관이야 하면서 이렇게 직접 소방 공무원증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바로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오. 체험도 하시기 때문에 네, 많이 좋아하시고 또 이렇게 주변에도 많이 홍보를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임기철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이게 너무 생각하고 계시는 마음 써주시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네, 우리 임기철 선생님께도 저희가 모바일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이크로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게요. 저도 사실 좀 궁금했던 게, 뭐 저희도 워낙 이제 그 방송 쪽에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좋은 곳을 소개를 막 해드리려고 저희가 막 찾아다니거든요. 그래서 방송도 좀 많이 앞으로 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런 그 소방관, 제가 봤을 때는 좀, 이건 대대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네. 일단은 방송은 뭐 네. 해주시기로 약속을 하시는 거고, 네. 네. 알겠습니다. 소방은 이제 또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네. 좀 많이 또 약속을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네네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착한 기업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그 휴머니즘을 여러분이 함께 느끼신다면 여러분이 좀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진짜 더 큰 발전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다음 질문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협업하고 싶었던 회사, 그리고 타 분야가 있으셨는지, 있었다면 어떤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119 레오와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타 업체가 이분이 아마 협업을 하고 싶으신 분이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협업을 하고 싶다라면은 네. 사실 저희 이메일을 항상 주시면은 저희 오. 모든 이메일에 다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협업은 열려 있다고 봐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사실 이게 평소에 저희가 갖고 있는 협업 포인트는 좀 더 패션에 가까운 회사들과 많은 협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휴머니즘이가 계속 휴머니즘 말씀 주셨는데 휴머니즘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저희가 충분히 많이 갖고 있는 그쵸. 저희의 자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넘어설 수 있는 패션 회사들이랑 많은 협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분들한테 실제 뭐 제안을 하기도 하고 제안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 소재가, 그리고 또 이 회사의 그 마인드가,
패션 쪽이라기보다는 아까 계속해서 얘기했던 좋은 일. 그런데 이거를 아무래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패션이니까 디자인에 좀 네, 관심이 맞습니다. 많이 갖게 되는데 디자인을 좀 잘하는 업체야. 네. 디자인을 굉장히 잘하는 또 뭐. 네, 그리고 많은 홍보 업체. 네, 맞습니다. 홍보가 아직 20%밖에 안 됐기 때문에 홍보업체 뭐 이런 회사들이 함께 협업을 하면 굉장히 시너지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메일 주소 오픈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입니다. 기업을 운영하고 성장시켜야 하는 대표로서 가장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뭐 아무래도 직원이라고 할까요? 예. 아무래도 타 회사와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은 뭐 당연히 뭐 직원분을 뽑는다면은 그 분야에 대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어야겠죠. 그건 그렇죠.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네네네네. 사실 저희는 이 미션에 얼마나 동감할 수 있고 그것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특히 어떻게 보면 휴머니즘이기 때문에 뭐 실행이 좀 뒷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굉장히 빠른 실행을 모토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로 뭐 기업 협업이 들어오면은 네.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데까지는 사실 좀 오래 걸립니다. 왜냐면 이것을 조율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고 그 회사도 그러니까 단순히 저희는 우리만 납품을 해서 끝나는 그런 협업은 잘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도 같이 우리의 휴머니즘에 동감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은 좀 걸리지만은 제품 프로덕트를 만들고 하는 데에는 뭐 평균 다른 회사들이 뭐 한두 달 정도 걸린다면 저희 1, 2주 안에 거의 모든 작업을 다 완료시킬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고 그러한 과정들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미션에 동감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가장 그 대표님이 생각하는 우리의 그 미션 딱 한 가지 한마디 딱 줄인다면 한마디로는 서로가 서로를 구한다. 구한다. 아, 그러게요. 맞네요. 네. 우리는 그분들을 또 돕고 네, 그분들로 인해서 맞습니다. 우리가 또 예, 이렇게 그 마인드가 맞으시는 분들은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 플립3 콜라보 이야기 이거 좀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 뭐 플립3 콜라보는 뭐 어디서부터 얘기 드리면 너무 좋을지 조금 네. 어떻게 시작하게 네, 되셨는지. 처음에 시작은 저희는 굉장히 감사하게도 사실 자발적 바이럴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플립3 같은 경우는 저희도 뭔가 이렇게 소식을 들었을 때 하고 싶다는 생각 갖고 있었는데 갤럭시 내에 대학생 서포터즈 분들이 계셨는데 네. 그분들의 과제가 이제 브랜드 콜라보였거든요. 근데 저희 119 레오가 1등을 하게 됐어요. 그 뭐 2등, 3등을 공개드리긴 좀 어렵지만은 네네. 명품 브랜드들이었는데 그 브랜드들을 제치고 저희 브랜드가 1등을 한 거죠. 이야. 근데 그 공모를 어떻게 보면 저희 고객분들이 해주셨던 거라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자발적 바이럴이 굉장히 큰 것 같고 그 과정에 있었던 분들한테 너무나 감사한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그 공모전이 끝나고 나서 실무단에는 저희가 다 진행을 하긴 했지만은 그런 처음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 고객분들이 첫 발을 디뎌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발적 바이럴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이 착한 기업은 우리 소비자들이 알아서 알려요. 그렇잖아요. 좋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좀 홍보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있네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패션과의 협업을 원하셨는데요. 네. 119 레오는 향후 패션 브랜드로서 소비자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 브랜드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119 레오 제품을 소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하고 싶은 브랜드가 되고 싶은 건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 아주 네. 발전적인 질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사실 다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네. 소비자에게 주는 것은 결국에 그러니까는 이것을 썼을 때에 대한 안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전이라는 것이 말씀 주신 그런 효용성인 부분도 그러니까 효용성인 것 같은데 뭐 저희가 리플렉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감하게 들어간 디자인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야간에 보행을 할 때라든지 자전거를 탈 때 그 소비자 자체를 지켜줄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그 리플렉터가 재기반사가 되기 때문에 그 성능도 굉장히 좋거든요. 일반에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는 이제 저희가 앞으로 개발할 제품들은 좀 더 나아가서 이것을 좀 다르게 응용해서도 쓸 수 있는 방향성까지도 갖고 가려고 하고 있고, 사실 네.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어떤 컬러를 입힐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브랜드웨이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실 업사이클링이라는 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소재를 그 방화복을 가져올 때 방화복의 색깔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스타드 색깔과 리플렉터 색깔, 그리고 소방관들이 입는 당근복이라고 해서 주황색 옷이 있는데 그런 색깔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디자인적으로 잘 풀어내는 게 저희의 축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브랜드의 색깔이 그렇게 좀 정해지는 것 같고, 이것이 뭐 먼 미래에 사실 해외로까지 확장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는데 해외에 있는 소재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네. 좀 더 다양한 색채들이 섞일 수 있지 않을까. 전 세계 이 소방관들의 옷이 우리나라로 다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게, 저는 아까 좀 제품들을 좀 더 많이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저희가 좀 더, 이렇게 이해가 됐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어디 들어가면은 이 제품, 네. 119 레오를. 네, 119 레오를 검색. 뭐 이제 검색해 주시면은 뭐 무신사라든지 뭐 이제 백화점 플랫폼들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 사실 뭐 가장 좋은 것은 119alio.com을 쳐주시면은 네. 바로 저희 네. 사이트로 가실 수 있어서 아. 네, 제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시면은 아마 좀 더, 같이 협업을 하든, 뭐, 거기에 취직을 원하시든, 아무튼, 아니면 좀 창업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서로 도움이 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문화를 형성하고자 하시는 것 같다. 그죠? 그 사회적 가치를 위한 기업으로서의 역할, 영향력은 어디까지 미칠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뭐, 공공이 하고 있는 어떤 역할과 대비하여,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공공이 할 수는 없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하는 일이 소방관 권리보장이라는 표현을 써서 하고 있는데, 그 권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공에서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네. 사각지대를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119 레오, 그러니까는 저희한테 너희의 사각지대가 무엇이야? 라고 질문하는 것과 비슷하게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거죠. 네. 공공한테도 너네가 갖고 있는 사각지대 어디냐? 라고 본인한테 물어봤을 때는 되게 어려운 질문이지만은 외부에서 그것을 봐고 그것을 발견해서 찾아내고 그것을 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진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저는 무궁무진하고, 그것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시장이 커지면서 성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자본 내에서 시장 쉐어를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저희 영향력도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 듣다가 생각이 잠깐 난 건데요. 그런 어떤 그 제품, 이런 소방관들의 의류를 가져와서 그 업사이클링 하는 데에 어떤 제품을 만들면 좋을까요라는 거를 학생들에게 아이디어 공모를 하면, 왜냐면 아이들이 아이디어가 의외로 좀 이렇게 뭐랄까 돌발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까 색상이라는 부분을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야광색이고 눈에 튀는 색깔은 어떤 걸 만들면 좋을까? 이런 걸 해보면 아이들의 생각에서 좀 더 좋은 아이템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같이 한번 진행해 보시죠. 네. 혹시 보고 계신 분들도 네. 질문이 많아서 일단은 저 너무 행복하고, 네. 좀 뿌듯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사실 뭐 좋은 제안들도 같이 음. 남겨주시면은 제가 네. 꼭 적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저희가 끝나더라도 채팅창에 남아있는 것들은 저희가 그대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좋은 아이디어나 뭐 협업을 원하시거나 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이 시간에 못하더라도 저희가 꼭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이제 손들기와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또 보겠습니다. 손들기 눌러주시면 저희가 음성으로 질문을 받고 선물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참,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계셔야 돼요. 저희가 대표님하고 질의응답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선물을 받아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선물을 받아가시기 위해서는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거, 네, 잊지 마시고, 그리고 질문이 너무 좋아서 못 나가요, 지금. 네. 자, 계속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119의 그 제품 디자인을 직접 하시는지, 디자인의 많은 요소들 중에 어떤 포인트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이 포인트가 대중의 니즈와 이 매치가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어떤지 궁금해 하시네요. 네.
네. 초기에는 사실 당연히 제가 직접 다 했었고요. 음. 근데 이제는 저희 디자인 팀이 생겼고, 디자인 음. 이사님이랑 이제 디자인 리더님께서 이렇게 또 경력직 분들이 들어와 계셔서 음. 사실 더 많은 디자인들을 보여드리기 위해 네.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잡고 있는 포인트로는 사실 결국에는 이 소재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소재에 대한 효용성을 어떻게 고객들이 느끼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방화복에 대한 설명 잠깐 네네네. 드릴까요? 네네네. 네, 방화복이 아라미드라는 섬유를 쓰게 되는데 아마 섬유도 관계자분들이 계시다면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은 네네네네네네. 이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튼튼해요. 그래서 동일 면적 대비 철의 한 20배 정도 되는 강도를 갖고 있거든요. 오. 근데 무게는 그에 비해서 엄청나게 또 가볍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튼튼한 소재고, 이 튼튼한 소재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평생 쓸 수 있는 제품을 또 만드는 것이 저희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가 뭐 그러니까 액세서리류들은 사실 그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가방류들은 평생 무상 AS를 해드릴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 제품에 대해서 품질을 자부하고 있기도 하고 고객분들에게 또 많은 어드밴티지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기도 합니다. 장바구니 좋겠어요. 어. 저희 어머니 맨날 장바구니가 터져요. 왜냐면 그 안에 뭐 무거운 거 막 넣으시니까 어르신들은 또 한 가방에다 다 넣어가지고 끝에가 막 헐어요. 그리고 구멍이 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런 그 끄는 장바구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거의 오래 쓰시거든요. 어머니들은 안 버려요. 장바구니, 너무 좋은 거. 끄는 장바구니. 제가 어떻게 보면 오늘 철가방이네. 그래, 철가방이죠. 이런 것들을 그죠. 맞아요. 소재의 그 특징을 살리는 게 어쩌면 경쟁력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생각하셨다가 대표님께 많이 좀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다음 질문인데요. 흔치 않은 소재를 사용하시는데 앞으로 다른 소재 라인업을 추가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어떤 그 재활용 소재가 사람들의 그 눈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저희가 최근에 추가된 소재가 이제 소방 호스인 것 같아요. 소방 호스는 색깔 자체가 화이트라서 네네네. 좀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희 기존에는 머스타드 색깔이었는데 이게 화이트이기 때문에 네. 좀 더 눈에 띄는 시안성이 있고 그 소방 호스 안에도 이제 선들이 가 있는데 그 선이 컬러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뭐 형광색, 파란색, 뭐 주황색, 뭐 빨간색, 뭐 초록색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다양한 컬러들을 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기회가 또 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 호스를 우리가 밖에만 보는데 이렇게 안에 보면 또 그렇게 다양한 색깔들이 있나 봐요. 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새롭게 도입되는 컬러 호스들이 있습니다. 네, 소방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컬러 호스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들에게도 그 소방관들이 현장에서도 굉장히 편안하게 쓸 수 있지만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내 눈을 어떻게 보면 질문 주신 대로 눈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디자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진짜 저도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이렇게 좋은 브랜드가 있는지를 왜 이렇게 홍보를 안 하셨어요? 네. 자, 그런데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여기 줌 함께 하신 분들도 정말 많이 놀라고 야, 이렇게도 가능하구나라는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도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좀 드리면 앞으로 디자이너들은 이제 어떤 능력과 가치관이 중요해질까요? 아무래도 이제 업사이클링에 좀 가져야 될 중심이 아무래도 디자인이잖아요. 소비자에게. 맞아요. 아무래도 뭔가 좀 다시 활용한 소재입니다라고 했을 때 오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으로서 어떤 승부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럼 그런 역량을 어떤 걸 좀 가져야 될까요? 네. 또 질문에 디자인 유망주들에게 네. 있고 라는 이 부분을 강조를 주셨는데 네네.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 제가 쓰는 워딩들의 디자인에 대한 언어가 아마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이고 디자이너의 가장 큰 능력은 저와 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가치를 얘기하거나 그 본질을 얘기하는 것을 디자인으로 풀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디자이너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유망주라면 더 그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걸 여러분 눈으로 보이게끔 만드는 게 디자이너의 역할이랍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생각하는 건 쉽지만 여러분 이루는 거 쉽지 않죠.
디자이너들의 역할이 그래서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이 업사이클링 사업에서 가장 꽃을 피우는 것이 디자이너들의 역할이 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디자이너의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양한 분야 중에서 이 업사이클링 업체들에게 좀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서로가 좋아지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같이 네. 예, 구하는 그런 뭔가 좀 스스로 좀 보람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뭐 거의 뭐 이제 마지막 마무리 질문입니다. 자, 119 레오를 마음껏 좀 자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좀 홍보도 좀 해주세요. 네, 이거는 정규 방송이 아니라서 괜찮아요. 네. 네네. 저희 뭐 자랑한다면은 네. 네, 119 레오 자체는 119 레오로서 완벽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 레스큐 이치하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동참하셔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미션이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구한다에는 뭐 소방관과 119 레오라는 브랜드도 있겠지만은 네. 고객과 우리도 있고 사실 우리 제품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과 저희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발적인 홍보 꼭 부탁드리고 혹시 오늘 방송 보셨다면은 119레오.com에 들어가서 이제 제품을 구매하시거나 오. 아니면 이것을 SNS 홍보를 또 해주시면 네, 세상에 119레오가 없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품 구매 안 하고 후기 남겨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 좋죠. 네. 오늘 이런 거를 봤는데요. 여러분, 네. 아니, 근데 저는 한번 들어가고 싶어요. 이제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오늘 그걸 일부러 숨기신 것 같습니다. 궁금하게 만들어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만들려고 하신 것 같아요. 119leo.co.kr. 근데 이 찾으면 나오죠? COM입니다. COM. 네, 컴. 네. 네. 검색해도 나올 거예요. 네,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레오 119 레오와 함께 우리 소방관님들을 위해서 좀 예쁜 마음, 착한 마음 함께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무리를 드리면서 오늘 사실 줌으로 저희가 이렇게 행사를 진행했어요. 소감 한마디 어떠셨는지? 네.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고요. 네, 강의가 힘들죠. 네, 앞에 뭔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지만은 네. 그래도 되게 즐거운 경험을 해볼 수 있게 또 해주셨고 네. 사회자님께서 또 너무 네. 이렇게 재밌게 풀어주셔가지고 네. 네, 제가 좀 마지막을 마무리 좀 편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보다는요, 이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질문을 너무나 이 수준이 높고 감동 있게 해주셔가지고. 네, 맞아요. 저는 근데 진짜 이렇게 좀 그 감도가 깊은 질문을 들어본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감동스럽고 이 자리에 진짜 오기를 진짜 잘했다. 네, KTX 타에 대해서 사실 조금 고민했었는데 그 고민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오기 그렇죠. 잘한 것 같습니다. 안전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오신 분들 다 사전에 이 패션 퓨처스에 관심 있는 분들이 사전 접수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여기 패션과 이런 친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서 이렇게 수준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히려 배웠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오늘 그런 의미도 있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션 3 마지막 순서를 119 레오 이승호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요. 정말 이 시간까지 함께 끝까지 정말 장시간의 릴레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참여해 주신 분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가 끝이 아니죠. 조금만 더 접속해 주세요. 저희가 잠시 5분 쉬고 여러분이 선물을 받아갈 수 있는 시간. 선물.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는 그 감사한 마음을 저희가 선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선물 받는지 설명을 들으셔야 되잖아요. 잠시 5분 우리 대표님 보내드리고 와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기다리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이승우 대표님께 인사드리고 여기서 세 번째 시간을 마치고 5분 뒤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장시간의 릴레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패션의 미래 ESG와 패션에 대하여 새 연사님을 모시고 좋은 강의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좀 즐거운 시간이 되셨을까요? 네, 저도 여러분과 함께 굉장히 즐겁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여러분 주소가 떠 있죠. URL 주소가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 설문조사를 여러분이 응해 주시면 저희가 그 모바일 상품권 벅스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단 오늘 자정까지 해주셔야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꼭 해주셔야 되고요. 또 미루시면 안 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방송을 마치고도 10분은 저희가 이 채팅창을 열어놓을 테니까요. 채팅창을 바로 클릭하시면 바로 이 설문 폼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계속 그냥 머무르 계시다가 설문조사까지 마무리하시는 게 가장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바로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적극적인 참여에 세 분의 강사님들도 모두 너무나 감동하셨고,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비록 온라인 행사였지만, 정말 매너와 그리고 적극적인 질문과 응답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패션 퓨처스 2021 온라인 심포지엄 미래로 나가는 ESG 패션 스토리를 마치겠습니다. 매년 패션의 미래를 논해서 새로운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서 패션 이야기, 패션 퓨처스는 내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방송인 박동주였습니다. 네, 오늘도 하루 행복하게 마무리하세요. 감사합니다.